임용록입니다. 음, 오늘은 꼭 경제 얘기를 하려는 것보다도 뭐 제가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예, 자리에 한번 앉아봤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뭐 되게 좋았던 상황에서 순식간에 지금 안 좋았던 상황으로 이제 변했고, 뭐 다행히 중국이 생각보다 나쁘진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뭐 그런 대로 뭐 우려만큼은 나쁘지 않았던 하루예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왜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가는 이제 근본적으로 상황으로 보면은 지금 시점이 그렇게 막 돈이 막 부족한 상황은 아니에요. 뭐든지 자본주의에서 위축이 될 때는 돈이 부족할 때 위축이 되는 것이고, 지금은 뭐 돈이 그렇게 막 부족한 상태는 아니라서, 그리고 돈을 이제 풀려고 하는 그런 뭐 분위기도 돼 있는 상황이라서 뭐 그런 대로 오늘 하루는 괜찮았던 하루였던 것 같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상황으로 보면 뭐 코스피로 보면 2270까지 갔던 게 2100 이하를 갔다가 이제 왔던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는 아마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는 뭐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마이너스 수익률일 확률이 크고,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자라 보고 놀란 가슴은 이제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이제 못내문에 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목도하는 건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보다 중요한 거는 뭐 요새 용어로 이제 멘탈 관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멘탈 관리라는 측면에서 저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볼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나이가 이제 적지 않거든요. 적지 않고 이 정도 나이가 이제 들어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할 수 있는 게 있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본인이 할 수 없는 거가 있고, 또 행운이라는 것도 있고 이제 불운이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나에게 행운인 게 남에게 불운이기도 하고, 남의 불운이 나의 행운이기도 하고, 나의 행운이 남에게 행운이 되기도 하면 좋겠으나, 세상 살아가는 게 이제 이리저리 얽히면서 뭐 복잡한 인과율에 따라서 이제 인간관계부터 시작해서 뭐 투자 행위부터 다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이든 뭐 좋아하는 음식이든 그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우리 인생에 이제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죠.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지금은 이제 밤이잖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밤을 굉장히 좋아해요. 야행성이기도 하지만 밤은 왠지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자유로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이나 뭐 오전이나 이럴 때는 뭔가를 안 하고 있으면 약간 좀 죄지은 느낌?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뭐 밤에 요정이 찾아오면 시간을 충분히 써도 되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밤을 되게 좋아해요. 또 조용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생각할 거를 생각하기도 좋은 시기고, 뭐 상념에 젖으려면 상념에 젖어도 되고, 뭐 슬퍼할 거면 슬퍼해도 좋고. 밤에 그렇게 막 기뻐하는 거하고는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밤은 어찌됐든 뭐 속된 말로 널브러져 있어도 괜찮은 그런, 거기에 괜찮은 음악이 약간 흐르면, 그러니까 적어도 그렇게 뭐 불쾌한 일이나 나쁜 일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널브러져 있으면서 뭐 귓가에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면 그 정도면 매우 행복한 상태가 아닌가 하고 이제 가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보통 이제 그런 날도 있지만 우리가 참 살기 괴로운 날이 있잖아요. 어찌됐든 투자의 세계에서는 그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로서는 복병이 터진 거고,
그 복병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실은 이제 생산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는 우려도 있고, 막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입학식, 졸업식도 취소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에 목도하고 있고, 자, 이런 상황에 이제 조마조마한 마음을 갖고 아마 오늘 밤을 맞이한 분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 책에도 제가 중국편에 적어놨을 거예요. 글로벌 경제 매트릭스 중국편에 호남 지역에 이제 민요 쪽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뭐 아픈 거 빼고 잠자는 시간 빼고 미워하는 시간 빼고 다 빼면 얼마 안 되는 거라고. 이제 그게 인생이라고. 그 짧은 행복의 순간 속에서 많은 거를 찾아야 될 텐데 막상 이제 살아보면 그렇진 않죠. 항상 행복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고 행복의 조건이라는 거는 자본주의에서 일단 자유로움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제 돈이라는 도구고 그 도구가 없을 경우에는 자유로움을 획득할 수가 없어서 구속을 당하는 상황에 이제 몰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 타인이 더 구속돼야 내가 덜 구속당하는 경우가 빈번해요. 같이 구속을 당하지 않는 경우는 흔하지 않죠. 어차피 의자라는 거는 한계가 있고 그 의자를 누군가는 차지할 거고 늦게 차지하면 그 의자는 내게 없잖아요. 당장에 부동산도 그렇죠. 왜냐하면 땅 하나가 건물이나 집을 하나만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누군가 선점하면 그 다음 사람한테 기회 가지 않아요. 그게 이제 자본주의라는 거거든요. 모든 재화를 이제 돈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남의 의자를 뺐을 때는 뭐 돈으로 많이 주면 쉽게 얻을 수 있어요. 물리적으로 이렇게 뭐 때리거나 그러지 않을 경우에. 어쨌든 이런 조건에서 우리는 좀 평안한 하루하루를 보냈으면 좋겠는데 뭐 어떤 이유로든 예를 들어 지금 뭐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저기 건물을 보면서 내가 일할 때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누구나 하고 있을 테고 부동산 폭등기에 집을 장만하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 집에 내가 들어가 살 날이 올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지금 뭐 아주 투자 수익률이 이제 마이너스가 굉장히 크게 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언제 회복될까 하는 마음이 클 수도 있고 이제 계약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은 혹시 계약이 연기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고 뭐 그렇게 각자 입장에서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만 좋은 일이 항상 있는 법은 아니라서 그럴 경우에 우리는 이제 항상 많은 걱정거리를 안고 이제 충격도 안고 헛된 기대도 하고 심지어는 이게 꿈이었으면 싶어 할 때도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자, 이제 이런 많은 마음들을 이제 살다 보니 이제 느끼게 되고 이제 알게도 되고 이제 제 자신도 자유롭지 못하죠. 자, 이런 상황을 이제 저도 알고 여러분도 다 알아요. 이건 인생 사는 얘기라서. 자,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보통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혼자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본 거는 어찌됐든 갑작스러운 악재에 많은 이제 수익률이 나빠지면 이제 회복이 되기 전까지 참 괴로운 상황을 왜냐하면 마치 무기를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쓸 수 있는 뭐 자금이란 게 없어지고 모두 다 묶여 있으면 우리가 자본을 묶였을 때 가장 행복할 때는요. 그 자산 가치가 늘어날 때는 행복해요. 근데 자산을 묶어놨는데 그 자산이 값이 폭락한다. 그러면 이제 불편한 밤을 계속 보내야 되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부동산을 샀는데 집값이 계속 상승을 했다. 그러면 묶어놓은 자본의 행복함을 느끼지만 샀는데 엄청 폭락을 했다. 그럼 불편한 하루하루가 진행이 되겠죠.
자본을 묶어놓는데 불편하다는 소리는 일상다반사예요. 예를 들어 TV를 새로 샀는데 값이 10%더 빠졌다든가, 새로 스마트폰을 샀는데 일주일 뒤에 할인한다든가, 뭐 이런 문제들은 항상 우리가 자본을 맡겨놔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투자라는 부분은 많은 분들께 접근하실 때 말 그대로 여윳돈을 갖고 하긴 하시지만 많은 꿈을 갖고 접근을 하잖아요. 마치 노래자랑에 나갔는데 본인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나가지 않을 것처럼 누구나 이제 보험생 기대를 하고 이제 꿈을 갖고 이제 투자라는 행위를 하게 되는데, 지금 상황은 어찌됐든 지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리라고 봐요. 뭐 그냥 무장해제 뭐 이런 느낌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자 이제 그것도 절미하고 세상에는 일단 체급이란 게 다 있어서 마이너스 10만 원 정도를 견딜 수 있는 체급도 있고요. 수익률이 마이너스 1000만 원 정도 견딜 수 있는 맷집도 있고요. 마이너스 1, 2억도 견딜 수 있는 맷집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복싱 선수가 경기에 이제 뭐 몇 점 올라가잖아요. 이제 그런 커리어 쌓는 거하고 체급. 예를 들어 큰 돈을 만지는 사람은 한 방에 마이너스 갈 때 이제 1, 2억이 막 마이너스일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떤 분한테는 잠을 잘 수 없는 정도의 금액일 테고, 어떤 분한테는 일상다반할 수 있을 거고,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냥 본인 수중에 지금 500원이 없어졌다. 근데 그 500원도 3살짜리 꼬마한테는 큰 돈일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이제 체급의 차이라는 건데, 어찌됐든 본인이 생각하는 체급 이상의 펀치를 맞았을 때는 누구나 뭐 패닉 상태에 빠질 수가 있고,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고 막 그래요. 자,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좀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제가 원래 지방 사람이잖아요. 전 지방에서 이제 서울로 온 케이스인데, 음, 어찌됐든 타 지역으로 가게 되면은 자주 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그 이사라는 행위를 자주 하기가 쉬워요. 부평초 같이 떠돌아다니기 쉽잖아요. 처음부터 고정된 지역이 있는 게 아니라서. 근데 이사라는 행위를 가만히 보면은 세상에 고약한 게 이제 이사라는 거예요. 왜냐면 성격 급한 분은 아침부터 짐을 싸는 게 아니라 그 전날부터 짐을 싸죠. 아, 그럼 먼지나고 복잡하고 그래요. 평소에 있던 거하고 완전히 달라 보이고 들어오니까 너저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편한 마음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짐 싼다고 이리 던지고 저리 던지고 먼지가 그냥 먼지가 이렇게 막 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발로 들고 다니면서 막 더러워지고, 이삿짐 나르는 분 와서 뭐 하고 하면은 보고 싶으면 난장판, 그죠? 요새는 그나마 뭐 이사 서비스가 있어갖고 좀 낫지만, 예전에 이제 소위 말하는 포터 뒤에다가 이제 짐을 싣고 이제 옮겨야 되는 그런 이사가 예전에 대부분이었잖아요. 참 그 먼지구덩이 속에서 이제 짐을 싸고 있고 그 짐을 옮겨야 되고, 이런 모든 과정을 눈에 보고 있으면 답답하게 그지, 너무 답답하죠. 답답하고 이거 언제 끝나나 청소가 사실 깝깝하잖아요. 근데 여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사한 곳에 가갖고 거기서 또 짐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아마 이사이신 분들은 대부분 제가 했던 말을 누구나 다 아실 거고. 근데 제가 가만히 이사를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 제가 꼭 밤 12시에 딱 하늘을 보잖아요. 꼭 누워서 천장을 보고 있어요. 12시쯤 되면. 이사할 때마다 항상 느꼈던 건데, 아침 6시부터 7시부터 부지런하게 막 움직였지만 12시쯤 돼갖고 딱 보면 이불을 덮고요. 하늘을, 천정을 보고 있어요. 천정의 벽지를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12시 정도 되면은 이불 덮고 쉬고 있는 거죠. 이사하는 날에. 보통 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만 우리가 힘든 거는 아침부터 그 부산스러운 먼지를 봐야 되고 막 더러워진 상황, 정리가 안 된 상황, 그 다음에 짐을 옮겨야 되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뭐 새로 이사한 집에 가면 배치를 어떻게 할까, 짐을 어떻게 푸나 막 대충 쑤셔 놓고 이제 답답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사는 아침날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대부분 그 나름대로 해법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나의 의사나 남의 의사나 그에 관계없이 운명이 존재한다면 운명은 계속 진행되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 운명에서 운이 증발하면 숙명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숙명이 되면 이제 변화할 수 없는 그 큰 길 속에서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항상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답답하고 하긴 하지만 세월이 지나보면 그런 대로 뭔가 해법이 있어서 진행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사하는 거랑. 그래서 이사한 날 아침은 괴롭지만 밤 12시쯤 되면 이불도 꼭 자고는 있거든요. 편하게. 그래서 저는 항상 어려운 일이 생기면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사는 아침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괴로운 거는 눈을 뜨고 그 먼지와 지저분한 거하고 정리 안 되고 이 상황을 그대로 봐야 된다는 거. 아, 그래서 정말 답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믿는 거는 밤 12시가 되면 분명히 이불 덮고 천장을 보면서 자고 있을 거예요. 모든 분들께서 상황이 서로 다 다를 테고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기 쉬운 상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지금 눈 뜨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몸으로 느끼고 있고. 이걸 언제 회복할까? 똑같은 말이죠. 이거 언제 정리하고, 언제 청소하고, 언제 자리 배치할까? 또 밥은 거기서 어떻게 먹어야 되나? 이런 수많은 불쾌감이 이사하는 날은 계속 끊이지 않아요. 그러나 밤 12시에 우리는 분명히 자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답답해 하시거나 어떻게 보면 뭐 힘들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은 그냥 이사한 아침날에 이제 일어났구나 정도 생각하셔도 뭐 크게 그게 가장 좋은 생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힘든 날에 이사한 아침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지낸다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거고요. 12시는 꼭 올 거예요. 12시는 와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이불 덮고 쿨쿨 잘 거거든요. 다만 지금 우리는 먼지를 맡아야 되고 그 어지러운 상황을 그대로 눈 뜨고 목도해야 되니까 괴로운 것 뿐이지 시간은 반드시 와요. 12시가 지나면.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외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제가 뭔가 일이 안 풀리고 굉장히 답답하고 뭔가 불쾌하거나 뭔가 짜증나거나 이런 상황은 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잠을 자요, 그냥. 잠자면 한결 낫더라고요, 항상. 피곤한 상태보다. 적어도 자는 시간 동안에 그걸 잊을 수 있으니까. 뭐, 투자의 상황에 있어갖고 지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게 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 같은 경우는 여의도나 강남이나 종로나 어딜 가더라도 그 많은 빌딩에 내가 일할 곳은 없을까라는 그런 불안감이 정말 많이 들 테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누구나 그 나름대로 자기 입장에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스스로 칭찬해 가면서, 왜냐면 남들이 칭찬을 잘 안 해주니까. 스스로 칭찬해 가면서 12시가 오기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다들 힘내시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오늘 월요일이에요. 중국도 중국 나름대로의 지금 수단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시진핑 주석에게 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 양자가 이제 맞물려 있는 부분도 있고, 갈등이 있는 부분도 있고. 일단 어찌됐든 시장에서 돈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매우 좋은 신호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쉽게 진정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본주의에서 지금 자본이 충분히 풀려 있는 상황이고 풀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힘의 균형을 이제 잘 보면서 12시가 오기를 기다리는 게 우리한테 필요한 중요한 자세이지 않을까. 어차피 내일의 해는 또 내일 뜨잖아요. 그래서 뭐 혹시라도 지금 뭐 힘드신 분이 계시면 뭐 힘내세요. 인생은 짧기도 하지만 길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제 먼지를 마시면서 이사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상황이라는 거. 그거를 인정하고 이사를 잘 해야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런 거라 생각을 하고 답답하고 그러실 때면 주무시고 일어나도 좋아요. 한결 기분이 많이 좋아지거든요. 대신 이제 밤에 잠을 잘 못 자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저는 밤에 있고 밤은 저에게 가장 자유로운 시간이고 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해도 되고.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이제 저에게 찾아온 밤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도록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힘내고 12시는 올 거예요. 꼭. 빠이빠이.